아들과 며느리들 모두와 인연을 끊을 판입니다. 평생 아들을 보고 살아왔는데 그 삶이 모두 허망해집니다. 이 꼴을 보려고 제가 아들 때문에 그토록 마음 쓰고 또 고생하며 살았는가 싶어요. 생각 같아서는 이 꼴 저 꼴 다 보지 않게 어디 먼 나라로 이민이나 가버리고 싶습니다. 혹시나 제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 돌이켜 생각해도 제가 아니라 며느리와 아들 녀석이 잘못이 큰 것 같습니다. 제가 교육을 못 시킨 게 잘못이라면 잘못일까요? 누구와도 얼굴 보고 하기 힘든 이야기 여기에서나마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우리 집의 아이라고는 지금부터 이야기할 아들 한 명뿐이었습니다. 남편과 어렵게 아들 하나 낳고 어른이 될 때까지 잘 길렀습니다. 아들이 특별히 공부를 잘하거나 대단한 직장에 취직한 건 아니었지만 자기 밥벌이는 스스로 했습니다. 그렇게 아들도 어느덧 30이 되었고 여자 만난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. 한 1년 정도 만나는가 싶더니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. 결혼 이야기가 나온 뒤에야 사귀던 여자랑 정식으로 만났습니다. 솔직히 첫인상부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. 저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어요. 외모가 떨어진다거나 스펙이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. 며느리 될 사람이 큰 미용실을 다닌다고 했는데 가위도 잡고 있고 벌이도 나쁘지 않다고 했으니까요. 근데 성격이나 행동 거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. 눈에 띄게 이상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지나치게 예민해 보인다 할까요? 우리에게 예의는 차리지만 좀 많이 예민해 보이는 모습이 불안했습니다. 그렇지만 눈에 띄는 결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은 그 사람을 좋아했으니까요. 결국 결혼을 허락해주고 전셋집도 하나 마련해 주었습니다. 이왕 결혼했으니 손주는 가능한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몇 번 아이 이야기도 꺼내기도 했지요. 아들이나 며느리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어요. 하지만 손주 소식이 오래 안 들려서 속상하기도 했고 게다가 사돈댁에서도 아이를 가지라고 몇 번 요구했습니다. 그리고 결국 아들 내외는 손주를 낳게 되었어요.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. 산부인과도 여러 번 찾아갔고 며느리 산후조리 잘하라고 비싼 산후조리원에 풀코스로 시계 용돈도 넉넉히 주었습니다. 그러면서도 며느리 부담 안 주게 아기 얼굴은 잠깐만 보고 나왔죠. 무사히 출산도 산후조리도 끝나고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. 아들 내외가 어느 날 제게 그러더군요. 맞벌이 때문에 아이 키우는 게 힘드니까 쉬는 우리더러 애 좀 봐달라고요. 왜 사돈댁에 안 가고 제게 그런 말을 꺼냈는지 잘 압니다. 사돈댁은 학자 집안이라서 지금까지도 연구하느라 바쁜 사람들이거든요. 솔직히 우리 손주지만 그래도 애 키워달라는 요구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. 저도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아들을 키웠고 이제 정년퇴직하고 노후 좀 편히 보낼 생각이었으니까요.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본다는 게 마냥 내키지는 않았습니다. 하지만 우리 손주고 아들과 며느리 둘 다 바쁘다니 별 수 있겠습니까? 그렇게 저와 남편이 손주를 키우기로 했습니다. 출근하러 가는 길에 며느리나 아들이 우리 집에 들려서 아이를 맡기고 퇴근할 때 둘 중 한 명이 아이를 찾아갔죠. 이 나이에 아이 키우는 것은 힘들었지만 손주 키운다고 생각하면 보람도 있었습니다. 문제는 손주가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. 어느 날인가부터 이상하게 예민하게 굴더군요.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라 이해해보려 해도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. 아이 데리러 올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아이 이유식 뭘 먹였느냐, 다친 데 없느냐 꼬치꼬치 묻더군요. 정말 며느리 눈치 보여서 애 맡는 게 힘들 정도였습니다.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그 일이 터졌습니다. 손주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실수로 바위에 이마를 부딪힌 겁니다. 피가 철철 나서 놀라서 구급차 불러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.
다행히 피부가 찢어졌고 이 정도면 치료 잘 받으면 흉도 안 날 것이라고 합니다. 그 소식을 듣고 며느리와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바로 뛰어오더군요. 그리고 애를 어떻게 보았냐면서 갑자기 제 뺨을 때리는 겁니다. 이 나이 먹도록 남편에게 맞아본 적도 없는데 며느리가 제 뺨을 때린 거죠.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이도 없고 너무 기가 막혀서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가운데 우리 남편이 나서 며느리 뺨을 때렸습니다. 저도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며느리더러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. 그 일이 벌어지고 다음날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. 아들이 자기 부인이 너무 예민하고 놀라서 그런 거라고 저더러 이해하래요. 자기 엄마가 며느리한테 먼저 맞았는데 제 마누라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. 처음에는 좋게 해결을 해보려고 했죠.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. 며느리 데려와서 같이 사죄하라고요. 근데 아들놈이 제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.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면서 계속 자기 마누라 편을 들어요. 그렇게 되니 더는 아들이고 손주고 뭐고 더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. 손주도 아들 내외에 돌아간 김에 이참에 인연을 끊자고 연락을 했습니다. 남편도 아들과 며느리가 괘씸했는지 제 말을 선선히 들어주더군요. 일단 급히 방을 알아보고 이사를 하였고 이사간 주소는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비밀로 했습니다. 그리고 제 돈으로 마련해준 전세금도 뺐고요. 생각할수록 괘씸한 것이 그냥 사죄하라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던 애들이 전세금을 빼니까 바로 연락이 옵니다.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연락을 해온 겁니다. 저는 아무 말 없이 둘이 알아서 살라고 했습니다. 종종 연락 오는 것도 잘 안 받고 그냥 남편이랑 둘이 지내고 있습니다. 정말 어디 이민이라도 가서 완전히 인연을 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. 죄 없는 손주는 가끔 보고 싶을 때가 있지만요. 하지만 정말 이민은 못 가더라도 두 사람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지 않으면 절대 용서를 안 할 생각입니다. 아들도 며느리도 예의가 없는 걸 넘어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짓을 했으니까요.